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중국은 이번 월드컵 본선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축구 열기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오늘은 중국 프로축구가 열리는 베이징 노동지아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중국의 축구 열기 함께 느껴보시고 중국에서 축구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날은 베이징 거완과 우한 산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이미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장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이징 거완 팬들은 중국 프로축구에서도 가장 응원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기가 예상대로 잘 풀리지 않자 상대 선수를 향한 야유와 욕설이 관중석 곳곳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후반전 중반 베이징 고완이 코너킥을 통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1대0으로 홈팀이 체면을 세웠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성적인 축구 팬입니다. 2012년이죠. 시 주석은 아일랜드 방문 당시 축구장에서 양복과 구두 차림으로 축구공을 직접 차며 실력 발휘를 하기도 했었죠. 해외 정상들은 시 주석에게 자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을 선물해 왔는데요. 올해 초 중국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전 영국 총리는 영국 프로축구팀인 맨유의 팬인 시 주석을 위해 맨유와 아스널의 라이벌 경기에 사용된 공인구를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시 주석의 축구 사랑은 국가 정책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중국은 2016년 중장기 축구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축구 특성화 학교 2만 개를 만들고 2030년에는 남자 축구팀은 아시아 상위권, 여자 대표팀은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축구가 시 주석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我不行，我手小，抓篮球抓不住，踢足球还行。世界杯的预选赛，中国战胜了泰国。没有是吗？但是我觉得侥幸成分大，因为我现在对我们国家足球队呢，我不敢肯定他们的这个水平， I don't comment on the. 有起伏，有起伏。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건 2002년 한인 월드컵이 유일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됐는데요. 확대 방침이 발표됐을 당시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의 본선 진출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작 축구 대표팀은 이번에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인구 14억 명의 스포츠 강국 중국이 축구에서만큼은 실력이 뒤처진다는 사실이 세계 4대 미스터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본선에 나서지 못했으니 그럼 중국인들은 월드컵을 즐기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쏙쏙 짚어내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大家好，我是2026美加墨世界杯裁判马宁。 중국 국적의 국제심판 마닝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 경기 주심을 맡게 됐는데요. 지난달 21일 그가 주심을 맡은 에콰도르와 퀴라소의 경기 당시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마닝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은 댓글로 당신 뒤에 14억 중국 인구가 있다며 마닝을 응원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아닌 심판을 응원하며 아쉬움을 달래려는 중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중국 심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축구팀 빼고는 다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월드컵 광고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최고 등급 후원사는 전 세계에 딱 8곳에 불과한데요. 이 중에 중국 빅테크 기업인 레노버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레노버는 AI 기반 축구 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 제품도 비디오 판독센터 내부 스크린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팝마트의 캐릭터 라부부도 월드컵 개막식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됐습니다. 이번에 중국 기업이 월드컵에 후원한 금액은 5억 달러, 원화로 약 7,600억 원인데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월드컵 특수를 누렸습니다. 세계 최대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저장성 EUC 이야기인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전 세계에서 팔린 월드컵 상품의 절반 이상이 EUC에서 생산됐다고 합니다.
출전 국가들의 유니폼과 굿즈, 응원 도구들까지 전부 중국산입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관련 주문이 쇄도한 덕분에 전년 대비 주문량이 20에서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월드컵과 관련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곳, 스포츠 복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 개막식과 함께 발매가 시작됐는데 개막 첫 주 만에 판매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과 경기 수가 많다 보니 복권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한 명당 복권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한 번에 수천 장에서 수만 장까지 구매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취업난과 고용 불안을 겪는 중국인들이 한탕주의에 기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매체들이 다소 황당한 방식으로 월드컵 이슈에 숟가락을 얹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킨 나라 카보베르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인구가 52만 명의 작은 섬나라가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비기고 32강전에서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선전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카보베르데가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국 건설업체가 카보베르데의 수도에 축구 경기장을 지어줬는데 건설 비용 일부를 중국 정부가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축구 약소국인 중국이 카보베르데의 선전을 응원하는 건 좋지만 과도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준 대회가 됐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32강 진출 실패에도 주목했는데요. 한 관영 매체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판이 과도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팀의 전력이 점점 형편없어지고 일본 팀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축구 매체는 한국 유소년 축구팀의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몇 년 안에 우리는 한국 공포증, 즉 공안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실제 중국 축구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였던 완샹 선수가 세르비아의 명문 지베즈다에 입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올해 열린 23세 이하 아시안컵,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연달아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축구 변방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축구의 큰 손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의 피파 랭킹은 91위. 이번 대회를 기준으로 중국이 본선 참가국인 48개국 안에 들려면 순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과연 중국이 4년 뒤 월드컵에서는 남의 잔치가 아닌 중국 축구팀의 잔치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짜이젠!